Sound check. Okay. Ready? Go. 정인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나는 뭐 방학 때문에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마지막으로 본 게 우리 그 북한 아카데미 거기서 수업할 때 마지막으로 같이 보지 않았나? 맞아.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이제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또 비슷한 게 하나 뜨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웃긴 거 봤는데 뭔지 알아? 뭔데? 요즘 북한 애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곧바로 안 간대 우리처럼. 그럼 뭐해? 걔네 이제 학교 끝나고 뭐 어디 건물 같은데 벽돌 나르러 간다더라. 그럼 헬스장 대신 누가 달아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벽돌만 나르는 게 다가 아니야. 얘네가 그 벽돌 나르는 거 말고도 다른 거 막 이상한 거 하는 게 많더라고. 또 뭐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나이처럼 17살이 되잖아? 그러면은 뭐 청년 동맹이라는 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매주 막 수령님 만세 이런 거를 외쳐야 된대. 그게 뭐야?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는 막 학교에서 체육대회 반티 맞춘다고 엄청 싸우고 그러는데 걔네는 그래도 의견 갈릴 일은 없겠다, 그렇지? 그러게. 우리 맨날 싸우잖아 학교에서. 그래도 반티는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 갖고 싸우는 건데 이게 그래도 김일성 수령님 만사는 건 낫지 않아? 그지. 나도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긴 해. 우리도 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거지. 북한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김일성만 찬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하다. 혹시 북한 애들도 게임 하려나? 북한 애들은 잘 못하지 않을까? 걔네는 뭐 정부에서 게임 못하게 막는다 그러지 않았어? 그치.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어디서 그 불법으로 국제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들어봤어? 내가 저번에 그 유튜브 영상 본 데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미국 게임 같은 거 이제 USB에 담아서 몰래 하고 그런다는 것도 들어갔던 것 같거든? 몰래 하는구나.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거의 유튜브를 못 보지 않아? 그치. 그럼 걔네는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도 못하겠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거 막 10분마다 하는데 걔네는 그런 것도 못하면 뭐하고 사냐 진짜. 그러게. 그리고 정부에서 맨날 보여주는 영상들 보면 나름 유튜브 같은 거 있긴 하던데 막상 보면 또 막 가짜 배우들 그날 연출된 사람 같다고. 나도 그거 봤어. 막 도로 엄청 횡해 보이고 차도 막 한두 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똑같은 행동 반복하고 이런 거 여러 번 본 것 같긴 해. 심지어 걔네는 막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넷플릭스 이런 거 이런 거 보다가 막 학생들 총살된 적도 있다는데. 학생들이? 응. 그거 봤다는 이유만. 그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막 공개 채용 나오고 이런 거 약간 좀 잔인하지 않아? 많이 잔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PC방에서 게임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걔네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 아니야? 그치. 걔네 현실관 좀 많이 먼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뿐만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목소리 들리니 닿을 수 있니 같은 하늘 우리 함께 있잖아 기억이요 나는 처음을 향해 손을 잡아줄게 작은 불빛이 모여 큰 빛이 되듯 우리 함께라면 희망을 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다큐 상영하고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다큐가 상영된 후에는 우리 학생들 다 같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동안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해서 이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까지 만들어가면서 많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훌륭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그 통일 대한민국에서
멋진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 아이들이 멋진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북한 인권이나 또 여러 가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큐 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midnight, across the frozen river, they ran toward freedom. 한밤중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중국 공안에게 끌려가던 그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에 도착해 살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탈북민. 오늘 우리는 그들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따라가려 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곳, 바로 우리들 학교. 이곳은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다시 책을 펴고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청소년들은 직접 학교의 모습을 보고 또래 친구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는데 이분들이 1962년부터 국내에 들어오셔서 현재 2025년도죠. 작년 24년도로 62년도부터 오신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34,000명.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흡수일까요? 누적일까요? 안타깝게도 누적 숫자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매년 2,000명 이상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1년엔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 2024년엔 236명. 동독의 통일 당시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독으로 넘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요 전 세계에서 1등이죠. 근데 여기 2배가 북한에다 죽는 자살입니다. 대한민국을 오셨다가 지금 해외로 나가신 분이 약 5,000명 정도 수상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북한을 갔다 뉴스 들으셨죠? 탈북은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끝없는 생존의 싸움입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시작은 기대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탈북민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상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친구를 보는 순간 공기가 됩니다. 기회 불균형은 임금 격차와 네트워크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네, 북한의 탈주민들은 한국에 오면 힘들어하는 게 학연이나 지원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또한 자립하기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태어난 청년인조차도 마련하기 힘듭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적응도 과제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신용점수, 모바일 뱅킹은 모두 처음 접하는 세계입니다. 이탈촌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가서 한국말과 다른 언어와 당, 억양, 발음 때문에 차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탈북민 집단의 자살 관련 지표는 한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딸 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탈북민들의 한국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그냥 숫자나 기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탈북민 친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국가와 사회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노력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가족, 나의 동생, 나의 자녀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대 가족을 좀 실험을 하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찾아가고 정말 간절한 속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년을 기록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정규학교에 진입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교육은 물론 저희가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다양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저희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학교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경력이 많은 사람이 와서 가르쳐야 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으면 이런 분들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지급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나이 기준 또한 학력 기준 역시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학년기를 넘어서 온 사람들이고 또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글조차 배우지 못한 초등학교조차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오고 일할 때 가장 보람있는 것은 아이들이 좋은 데 취업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때로는 힘들지만 성적이 안 나는 거고 자체감이 저하고 혹은 결혼하는 거 혹은 아이는 혹은 계약을 했고 여러 가지 좀 기분이 좋죠. 졸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데 아이들이 혼자 살아기 너무 힘들습니다. 오히려 사회생활 할 때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조용히 없고 또 힘들 때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것 때문에 연애하고 전화하고 찾아올 때는 너무 기쁘죠.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통일시대가 되어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신분이 좋지 않으면 조용히도 할 수 없고 좋은 직장으로 들어갈 수 없고 꿈을 꿀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꿈을 꾸고 그 꿈들을 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이어지면 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도 저희처럼 똑같이 웃고 싶고 꿈꾸고 싶을 텐데 편견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런 친구를 또 보게 된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학교가 크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 같이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탈북 학생들이 삶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같은 땅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안학교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저의 무관심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걸 좀 되게 와닿은 것 같아서 많이 배워가는 하루인 것 같아요. 전에 그 탈북민 누나들이랑 그 대안학교 같은 데 다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이때 다시 보니까 힘든 것도 있을 것 같고 기회 있으면
다시 도와주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이어도 갈 데가 없고 굉장히 정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원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고 그냥 제 삶이 제일 중요했던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북한 인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세상을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남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북한과 한국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불과 한 몇백 킬로미터? 그 정도 떨어져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취급이 다르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그냥 되게 폐쇄적인 국가구나 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막 연애, 결혼 이런 것도 다 침해하고 그리고 다 제한된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 애들을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씩 북한 아카데미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통일 굳이 해야 되나 싶었으면 이게 우리가 항상 한 민족이기도 했고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게 참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게 정말 좀 빨리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솔직히 북한 인권에 대한 아무것도 몰랐는데 좀 여기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 다큐멘터리도 막 찾아보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생겼어요. 일단 하루빨리 이 문제를 사회에게 알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문제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대한 기본 소식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확정된 것 같고 제가 북한 사람들 실제로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들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들을 돕는 것은 결국 인류애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탈북민 친구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 세대라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관심, 단 한 줄의 목소리. 강을 건너 찾아온 자유. 그 자유를 지켜내는 건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입니다.